그날 저는 믿기 힘든 제안을 들었습니다. 영국 항공 기술의 자존심, 롤스로이스가 한국의 엔진 기술을 공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그보다 더 놀라웠던 건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마저 한국과의 관계를 예민하게 조율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세계 기술 패권의 중심이 이제 한국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이미 동남아, 중동, 유럽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그 흐름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에서 모두가 한국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전투기,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여전히 그날 회의실의 공기를 기억합니다. 회색 카펫과 차가운 테이블, 그리고 엔진 사업 담당 임원의 무표정한 얼굴까지 말입니다. 당시 한국 공군은 영국산 고등훈련기 엔진을 정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기 퇴역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정비 매뉴얼은 엉망진창이었고 볼트 규격 하나조차 제대로 맞추지 못해 부품 전체가 쓸모없게 되기 일쑤였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밤낮 없이 고군분투했지만 결과는 처참한 실패뿐이었죠. 런던 본사 회의실은 유난히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높은 천장과 무거운 커튼,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역대 항공기 엔진 사진들이 오히려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한 건 단순한 업무 보고 때문이었지만 그날의 회의는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회의실 중앙에 놓인 타원형 테이블 위에는 두껍게 쌓인 기술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제출한 정비 불가 사례 보고서만 해도 300페이지가 넘었죠. 매 페이지마다 구체적인 실패 사례와 원인 분석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롤스로이스 측은 그 문서들을 대충 훑어보기만 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한국 측 수석 기술자의 절규 섞인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의 얼굴엔 며칠간 밤을 새워가며 기술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피로감이 역력했습니다. 손가락 끝은 기계 기름으로 검게 물들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하지만 롤스로이스 측은 냉담했습니다. 당시 기술이사였던 제임스 윌리엄스는 팔짱을 낀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문제는 한국 측의 기술 숙련도에 있는 것 같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국 측 대표단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롤스로이스가 제공한 정비 매뉴얼이 실제 현장 상황과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온도와 습도, 심지어 고도까지 고려해야 하는 정밀한 작업인데 매뉴얼은 영국 현지 기준으로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후와 환경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죠. 한국 측 기술자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여름철 습도 85% 환경에서 터빈 블레이드 교체 작업을 할 때 매뉴얼상 토크 값을 적용하면 볼트가 파손됩니다. 영국의 연평균 습도 60% 기준으로 작성된 매뉴얼로는 한국에서 정상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더 심각한 건 부품 공급 문제였습니다. 핵심 부품들은 모두 영국에서 직접 조달해야 했는데 주문부터 도착까지 최소 6개월이 걸렸습니다. 긴급 상황에서도 예외는 없었죠. 엔진 하나가 고장나면 해당 전투기는 반년 넘게 경납고에서 잠들어야 했습니다. 부품 하나 때문에 전투기 한 대가 6개월간 운용 중단되는 게 정상적인 협력입니까? 한국 측 관계자의 목소리엔 깊은 실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롤스로이스 측 답변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관리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롤스로이스 내부에서도 균열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은 한국 측의 요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경영진은 기술 유출을 우려해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회의 중간중간 영국 측끼리 따로 모여 대화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죠. 기술은 우리 것이고 한국은 단순히 사용자일 뿐이라는 오만한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최소한 정비 관련 핵심 기술 문서라도 공유해 주십시오. 현지화 작업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차가웠습니다. 기술 보안상 불가능합니다. 정비는 반드시 우리 기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식의 일방적인 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한국 측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 롤스로이스는 매뉴얼 미준수라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기술자들이 영국까지 가서 직접 교육을 받겠다고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기술 기밀을 이유로 거절당했죠. 결국 한국은 GE-F414 엔진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롤스로이스는 신뢰의 상징에서 외면받는 존재로 전락했죠. 저는 그날의 굴욕적인 토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이 회의실 공기를 무겁게 흔들었습니다. 한국 기자들은 일제히 냉소적인 질문을 던졌고
엔진 담당 임원은 조용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한국이 엔진 기술의 주변부로 밀려났다는 선언 같았죠. 회의 후 비공식 자리에서 한국 측 대표 중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건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소중함입니다. 기술은 빌려줄 수 있어도 신뢰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롤스로이스 내부 보고서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시장 진출 실패, 기술적 문제보다는 의사소통과 신뢰 구축 부족이 주요 원인. 하지만 그때만 해도 경영진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 후 한국에서 온 소식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자체 엔진 개발에 나선다는 발표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겠다는 한국 국방부의 선언은 롤스로이스 경영진에게 뼈아픈 경고음이었죠. 그 실패는 단순한 사업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실패는 귀중한 교훈이 되어 이후 한국과 영국 엔진 협력의 판을 완전히 바꿀 단초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그 쓰라린 경험을 발판 삼아 더욱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죠. 당시 한국 방산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롤스로이스와는 다시 손잡지 않는다. 신뢰가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걸 모두가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나은 파트너를 찾아 나섰고 동시에 자립의 길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한국 이야기가 기업 내부에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KF-21이 주인공이었죠. 저는 방산 전시회와 수출 사례들을 조사하던 중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접했습니다. 런던 본사 데이터 분석실에서 받은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48대 수출 계약 수립, 중동과 유럽의 테스트 비행, 폴란드와 페루 등 다수 국가의 논의 단계 진입, KF-21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국제 경쟁자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에는 선명한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액이 지난 5년간 300%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항공 분야는 전년 대비 500%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숫자만 봐도 한국이 더 이상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건 KF-21의 성능 지표였습니다. 최대 마하 1.8의 속도, 4.5세대 전투기 수준의 항전 장비, 그리고 기존 전투기 대비 30% 저렴한 가격. 이 조합은 전 세계 중소공군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였습니다. 보고서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연이어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KF-21의 핵심 기술 중 상당 부분이 독자 개발이었다는 점이었죠. A사 레이더, 전자전 장비, 통합항전 시스템까지 모두 한국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생산 효율성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연간 24대의 KF-21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고 이는 유럽의 웬만한 항공기 제조업체보다 빠른 속도였습니다. 품질 관리 시스템도 국제 최고 수준이었죠. 이 소식을 접한 그날 롤스로이스 고위 임원들 사이에 기대감이 돌았습니다. 원래 경영진 회의에서 CEO 토르프 브래드쇼가 직접 언급했죠. 이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브래드쇼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고객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 보고서를 통해 그들은 핵심 엔진 기술을 한국 측에 제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핵심 기술 이전은 롤스로이스의 금기 영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장 상황이 변했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이 F-35 프로그램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었고 프랑스 다소는 라팔 전투기로 중동 시장을 공략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었죠. 더 중요한 건 한국의 위상 변화였습니다. 과거엔 서방 기술을 도입하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독자적인 플랫폼을 개발해 제3국에 수출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방산 외교의 중심엔 늘 미국과 영국이 있었지만 한국이 테이블 위의 주체가 된 순간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 사례는 롤스로이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완제품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까지 포함한 패키지 딜을 성사시켰거든요. 이는 전통적인 서방 방산업체들도 쉽게 하지 못하는 고난도 계약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계약의 세부 내용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단순한 기체 수출이 아니라 현지 조립, 기술자, 교육, 정비 능력 이전까지 포함된 종합 패키지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48대 중 16대를 현지에서 직접 조립하게 되었고 관련 기술자 200명을 한국에서 교육받게 되었죠. 내가 본 기밀 문건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KF-21 프로그램 관련 엔진 협력 검토안이라는 제목의 30페이지 분량 보고서였죠. 그 안에는 롤스로이스가 제공할 수 있는 기술 목록이 상세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고온 터빈 블레이드 제조 기술, 연소기 설계 노하우, 압축기 효율 최적화 기법, 엔진 제어 소프트웨어 등 과거라면 절대 공개하지 않았을 핵심 기술들이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측 기술자들과의 공동 연구개발까지 언급되어 있었죠. 보고서에는 한국 시장의 전략적 가치도 상세히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을 통한 아시아 시장 진출, 차세대 전투기 엔진 공동 개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협력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한국의 기술 혁신 속도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 도입에서 개량, 그리고 독자 개발까지의 사이클이 기존 선진국 대비 2배 빠르다는 평가가 있었죠. 이는 한국과의 협력이 단순한 시장 진출을 넘어 기술 발전의 가속화까지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명확한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할 것인가? 이 한 문장이 롤스로이스 내부의 인식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결과적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다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보람애가 역사 속에서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는 점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의 기술 수준이었습니다. KF-21에 적용된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는 미국 F-35의 것과 비슷한 성능을 보였고, 전자전 장비는 일부 영역에서 오히려 더 진보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한국은 기술 수입국에서 기술 수출국으로 전환한 상태였죠. 롤스로이스 기술진들이 가장 주목한 건 한국의 시스템 통합 능력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국가의 부품들을 하나의 완성된 전투기로 만들어내는 기술. 이는 단순한 조립이 아니라 고도의 엔지니어링이 필요한 영역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의 품질 관리 수준도 세계적이었습니다. ISO 9001은 물론이고 항공우주 분야의 최고 등급인 AS 9100 인증도 받았죠. 더 이상 한국 제품은 품질이 떨어진다는 편견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롤스로이스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과거처럼 기술을 일방적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는 한국 시장에 접근할 수 없었거든요. 이제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안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내부 회의에서 한 임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기술을 주는 게 아니라 한국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 발언은 롤스로이스 내부의 패러다임 전환을 상징하는 순간이었죠. 마침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롤스로이스는 한국에 정식으로 기술 협력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부품 공급이 아니라 공동 개발을 통한 장기 파트너십을 목표로 하는 제안이었죠. 이것이 내가 목적한 변화의 신호였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선 두 나라가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역사적 순간. 그 시작점에 저는 서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향했을 때 마음속엔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영국이 변했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과거의 기억은 쉽게 잊히지 않는 법입니다. 고압적이던 협상 태도, 기술은 숨기고 조건만 내세우던 그들의 방식 말입니다. 이동하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롤스로이스가 진심으로 변했을까? 아니면 단순히 사업적 필요에 의한 일시적 변화일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서울의 한방산 전문 미팅룸에 도착했을 때부터 분위기가 예전과 완전히 달랐죠. 회의실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이질적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과거의 롤스로이스였다면 불가능했을 대화가 그곳에서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제안은 전례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핵심 기술 5종 모두를 한국 측 기술자들과 함께 설계 수준에서 논의하고 싶습니다. 영국 본사에서 온 기술이사가 정중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통역을 기다리지도 않고 준비된 한국어 자료를 꺼내는 모습에서 이번 방문의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그는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까지 준비해 왔더군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어눌하지만 정성스럽게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술 항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고온 터빈 블레이드 소재 기술, 연료 분사 및 연소 안정 제어 시스템, 고내열 코팅 기술, 복합 압축기 설계 기술, 그리고 엔진 냉각 및 공력 유동 최적화 알고리즘까지. 이 기술들은 단순히 엔진을 구성하는 부품이 아니라 설계의 뼈대에 해당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연소 안정 제어와 고내열 코팅 기술은 미국 지휘도 외부에 넘기지 않는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엔진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연소실에서 연료와 공기가 어떻게 섞이고 타는지를 제어하는 기술이니까요. 이 기술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소재를 써도 제대로 된 엔진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상에서 영국은 이를 전면적으로 한국에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의 롤스로이스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그 순간 이들이 정말로 변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태도에서 먼저 느껴졌습니다. 말보다 먼저 움직였고, 왜 당신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를 앞세우기보다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회의 테이블에 앉은 영국 측 인사들의 자세부터가 달랐어요. 과거에는 한국 측이 질문을 하면 마치 신문 받는 것처럼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죠. 이 기술을 왜 공유하려고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리처드 기술이사는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판매하려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우수한 시스템 통합 능력과 우리의 엔진 기술을 결합해서 차세대 전투기 엔진을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가져온 기술 문서의 수준이었습니다. 단순한 제품 카탈로그가 아니라 실제 설계 도면과 제조 공정까지 포함된 상세한 자료였죠. 심지어 실패 사례까지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서 주의해야 한다는 노하우까지 공유하려고 했습니다. 한국 측 기술자들도 처음에는 의외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과거의 경험 때문에 경계심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대화가 진행될수록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정말로 이 모든 기술을 공유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수석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죠. 리처드는 주저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회의 후반부에 한 영국 기술자가 더욱 솔직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국과 다시 일하고 싶었던 건 성능 때문이 아니라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이 보여준 열정과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 그리고 끝까지 해내려는 의지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과거엔 한국이 기술을 배우는 나라로만 취급되었지만 이제는 함께 만드는 파트너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적 판단을 넘어 상호 존중의 차원에서 나온 변화였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영국 본토에 한국 기술자들을 위한 상주 연구소를 설치하고 반대로 한국에도 롤스로이스의 기술진이 파견되어 공동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기술 이전이 아니라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의미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지적 재산권 공유 방안이었습니다. 공동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는 양국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조건이었어요. 과거라면 상상할 수 없었던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한국 측 기술자 중 한 명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로 설계 도면까지 공유할 생각입니까? 이 질문에는 여전한 의구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기술을 사는 거래가 아니라 과거를 딛고 신뢰를 복원하는 절차라는 것을. 롤스로이스가 정말로 변했고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회의 후 비공식 자리에서 영국 측 관계자들은 더욱 솔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술력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자세, 품질에 대한 집념까지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배우는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한국 방산업계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KF-21의 성공, 해외 수출 실적, 그리고 독자적인 기술 개발 능력까지 한국이 더 이상 기술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울의 외곽, 언론이 접근할 수 없는 회의실에서 벌어진 대화는 그 어떤 계약서보다 묵직한 무게를 지녔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기술 협상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과 영국 두 나라의 방산 철학이 정면으로 마주한 자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회의 테이블엔 양국 기술진 외에도 국방부 고위 관계자, 방산 수출 관련자, 산업부 실무진까지 배석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논의는 단순한 부품 조달이 아니라 한국 차세대 전투기의 진로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는 김태현 과장이었습니다. 20년 넘게 방산 업무를 담당해온 베테랑으로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협상 능력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죠. 그의 첫마디부터 회의실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제안이 진정성 있는 협력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일방적 거래인지 정확히 판단하고 싶습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영국 측에서는 롤스로이스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괄 부사장도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과거 한국과의 실패한 협력을 직접 경험한 인물이기도 했죠. 우리도 과거의 실수를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회의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고 양측 참석자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기술 문서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각자의 앞에는 메모지와 펜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고 논의 주제는 기술 그 자체보다 공유의 방식에 집중되었습니다. 롤스로이스 측은 핵심 기술 5종의 이전은 물론 설계 단위에서 한국기술진과 공동으로 개발하겠다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조립용 기술이 아니라 설계 철학 공유로 나아간다는 의미였습니다. 구체적인 협력 내용도 상세히 논의되었습니다. 고온 터빈 블레이드 기술의 경우 단순히 완성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재 선택부터 가공 공정, 품질 검사까지 전 과정을 공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소 제어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까지 공개하겠다고 했죠. 특히 놀라운 것은 영국 측이 제시한 기술 이전의 깊이였습니다. 단순히 완제품이나 도면을 넘기는 수준이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해결 방법까지 모두 공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기술의 근본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진정한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롤스로이스 기술이사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터빈 블레이드 제조 과정에서 우리가 겪었던 10여 가지 실패 사례와 해결 과정을 모두 문서화해서 공유하겠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러자 한국 측 실무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협력이라 믿고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정비 데이터조차 받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조기 퇴역이란 낙인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에 묵직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기술 담당 이사인 박 이사가 더욱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정비 매뉴얼은 영국 현지 환경 기준으로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후 조건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죠. 부품 하나 교체하는데 6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박 이사는 계속해서 과거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기술 지원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영국 본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기술 협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롤스로이스 측은 그 침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핸더슨 부사장이 직접 나서서 답변했습니다. 저희도 그 실패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릅니다. 기계가 아니라 신뢰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가 오히려 더 강력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구체적인 변화 의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핸더슨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현지에 상시 기술 지원팀을 두겠습니다. 모든 기술 문서는 한국 환경에 맞게 현지화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영국 측은 구체적인 보장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한국 내에 롤스로이스 기술센터를 설립하고 영국 본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 기술 지원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실시간 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한국 측도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김 과장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닙니다. 차세대 엔진을 함께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이 요구에 대해 영국 측은 예상보다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기술이사 리처드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시스템 통합 기술과 우리의 엔진 기술을 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엔진을 만들고 싶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조건들이 오갔습니다. 기술 이전 범위, 공동 연구개발 방식, 지적 재산권 분배, 생산 분담 등 세부 사항들이 하나씩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지적 재산권 문제에서는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공동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는 동등한 권리를 요구한다고 했고 영국 측에서는 기존 기술과 신규 기술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부분에서만 2시간 넘게 논의가 계속되었죠. 국방부 관계자가 더욱 민감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기술 보안은 어떻게 보장할 것입니까? 그리고 제3국 수출 시 제약은 없습니까? 이는 한국의 독자적인 방산 수출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영국 측의 답변은 의외로 유연했습니다. 기술 보안은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제3국 수출도 합리적인 조건 하에서 허용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호 이익입니다. 하지만 한국 측은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과거의 쓰라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구체적인 보장 방안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영국 측은 모든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분쟁 발생 시 국제중재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영국 측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답이었습니다. 회의 중반에 국방부 관계자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향후 한국이 이 기술을 바탕으로 제3국에 수출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는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기술 수출에 따른 로열티와 제3국 수출 승인 문제가 얽혀 있었거든요. 영국 측의 답변은 예상보다 유연했습니다. 합리적인 로열티 지급과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양국 모두가 이익을 얻는 윈윈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벽 너머에서 이 대화를 들으며 지금 이 순간이 단순한 외교적 수사 이상의 진정성을 담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양측 모두 진심으로 성공적인 협력을 원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더욱 치열하게 조건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도 그 진심을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고 흥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중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모든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었죠. 회의 막바지에 한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지금 우린 기술을 고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철학과 손잡을지를 고민 중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단순한 엔진 공급자를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동반자를 고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기준은 더 이상 기술의 우수성만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의 가능성이었습니다. 롤스로이스의 제안이 한국 내부에서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돌자 예상보다 빠르게 미국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익명의 방산 소식통을 통해 들었습니다. 지휘 측에서 비공식 채널을 통해 기술 이전 범위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합니다. 언뜻 들으면 긍정적인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방산업계에 오래 몸담은 이들이라면 알 수 있습니다. 검토라는 말은 곧 거절에 가까운 유보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죠. 특히 미국 방산업체들의 기술 이전에 대한 보수적 접근을 고려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지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터빈 블레이드, 연료 분사 제어, 내열 코팅 등 핵심 기술을 외국에 이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사용 중인 GE F414 엔진조차도 실제 이전율은 13%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은 조립, 일부 부품 생산 정도였고 정작 설계와 제어 알고리즘은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한국 내부에서도 잘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한 관계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F414를 20년 넘게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엔진의 핵심 부분은 여전히 블랙박스 상태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미국 기술자를 불러와야 하죠.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엔진 연소실의 연료 분사 노즐 교체, 작업조차 지휘의 사전 승인과 기술자 파견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에 숙련된 항공정비사들도 매뉴얼에 명시된 절차를 따를 뿐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이해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 한국 내부 논의는 점차 구체적이 되어갔습니다.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 나온 말들이 조금씩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휘가 기술 이전 확대를 검토한다 해도 그것이 실현되기까진 너무 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한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항공전력의 미래를 미지의 약속에 맡길 순 없습니다. 확실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발언이었습니다. 게다가 KF-21의 위상이 달라진 것도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단순히 국산 전투기가 아니라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 해외 수출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한국은 기술 소비자가 아닌 수출 책임자의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폴란드, 페루, 말레이시아, 이라크 등 여러 국가들이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들 국가의 눈이 한국을 보고 있었고 기술의 진정한 주체가 되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판단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먼저 국방 외교 루트를 통해서였습니다. 주한미군 관계자들이 한국 국방부 고위급과의 비공식 만남에서 기존 파트너십을 존중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압박도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한국과의 차세대 전투기 관련 기술 협력 회의를 갑자기 연기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내부 검토 필요였지만 업계에서는 롤스로이스와의 협상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했습니다. 일부 국내 언론에서는 한미동맹의 균열이라는 과장된 분석까지 흘러나왔습니다. 보수 성향의 한일간지는 사설에서 검증되지 않은 영국 기술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미국과의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사용 중인 F414 엔진의 정비 부품 가격이 갑자기 15% 인상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유였지만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습니다. 더 교묘한 방식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필요한 각종 인증 과정이 갑자기 까다로워졌습니다. 과거에는 형식적이었던 절차들이 하나하나 엄격하게 적용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압박이 한국 내부의 결속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방산 관계자 한 명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린 과거처럼 선택을 강요받는 입장이 아닙니다.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한국 방산업계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K9 자주포의 글로벌 성공, KF-21의 개발 완료, 그리고 각종 미사일과 레이더 시스템의 해외 수출까지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최근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은 한국의 위상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한국산 무기체계가 나토 회원국에 대량 수출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더욱 자신감 있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우리의 방산 정책은 어느 한 국가에 종속되지 않는 다변화를 추구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미국 측도 한국의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한 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는 한국은 더 이상 일방적인 기술 수용자가 아니라 독자적 판단을 하는 주체가 되었다는 분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직접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서울을 방문해서 한국 외교부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공식 의제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이었지만 실제로는 롤스로이스 문제가 주요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미국 측은 더욱 구체적인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영국과의 엔진 기술 협력이 기존 한미 방산 협력 체계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롤스로이스와의 협력을 자제하라는 요구에 가까웠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F414 엔진의 개량형 개발에 한국을 참여시키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핵심 기술은 미국이 관리하고 한국은 일부 부품 개발에만 참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측의 반응은 미묘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모든 제안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제안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과거 20년간의 경험을 통해 미국이 진정한 기술 이전에는 소극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에서 기술이 아니라 자존심과 전략이 오가는 협상의 진짜 본질을 느꼈습니다. 롤스로이스와 GE 사이에서 한국은 그 어느 쪽보다도 중요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 무게는 가볍지 않았지만 분명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강대국들의 기술 경쟁에서 선택받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주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의가 거듭될수록 한국 내부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롤스로이스의 제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단순 조립이나 일부 생산이 아닌 설계부터 시험까지 전주기 기술 이전을 약속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을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고등훈련기용 엔진 사업에서의 실패, 정비자료 미공개, 부품 규격 불일치 등 그 모든 작은 일들이 결국 전력의 큰 공백으로 이어졌던 경험은 협상 테이블 위에서도 묵직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연일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찬성론자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이런 조건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론자들은 검증되지 않은 약속보다는 확실한 현실이 낫다며 신중론을 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내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술진들은 롤스로이스의 제안에 흥미를 보였지만 경영진은 리스크를 우려했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반복되면 회사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된 우려였습니다. 그 기억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국가 방위력이라는 냉정한 기준에서 판단되고 있었습니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투기 엔진은 국가 안보의 핵심입니다. 감정적 판단은 금물입니다. 오직 확실성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반면 미국 지인은 오랜 신뢰와 체계화된 공급망이 강점이었습니다. 이미 KF-21 블록 1에는 F414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 정비 매뉴얼과 조립 라인도 익숙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 선택임은 분명했습니다. 한국 공군의 한 조종사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F414는 우리에게 익숙한 엔진입니다. 20년 넘게 사용해오면서 특성을 잘 알고 있죠. 새로운 엔진으로 바꾸는 것은 조종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진은 이제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적 자립, 설계 접근권 확보, 전투기 블록 3 이후에 완전한 독자 노선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엔진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엔진을 이해하고 개량할 수 있는 능력을 원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측은 롤스로이스의 제안서에서 기술 조건 외에도 공동개발의 주체로 인정받는 문구에 주목했습니다. 한국 기술진과 협업으로 신규 엔진 설계를 공동 주도하며라는 이 문장 한 줄이 그동안 외국 기업들이 보여주지 않던 진정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공동주도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과거의 기술 협력에서는 항상 지원, 참여, 협조 같은 수동적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도라는 능동적 표현이 사용되었죠. 이는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고민은 쉽지 않았습니다. 익숙함은 편안했고 신뢰는 얻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특히 방산 분야에서는 하나의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 한 실무자는 이런 딜레마를 정확히 표현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술보다 신뢰입니다. 하지만 기술 없이는 진짜 신뢰도 어렵습니다. 이는 한국이 직면한 근본적인 고민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휘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F-16과 KF-21 블록원이 모두 지휘 엔진을 사용하고 있었고 갑작스러운 변화는 운용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공군 관계자는 현실적인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엔진 체계를 동시에 운용하는 것은 정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조종사 훈련도 복잡해지죠.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다른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롤스로이스와의 협력이 성공한다면 한국은 진정한 엔진 기술 자립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는 미래의 독자적 전투기 개발의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기술전략팀에서는 10년 후를 내다본 로드맵을 작성했습니다. 그 로드맵에 따르면 2035년경에는 완전한 국산 엔진을 탑재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이 목표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핵심 기술 확보가 시급했습니다. 동시에 수출 전략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미 여러 국가들이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는데 엔진 기술의 자립도가 높을수록 수출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수출 통제에 제약받지 않는 독자적 수출이 가능해진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고려사항들 속에서 한국 정부는 신중한 접근을 택했습니다. 성급한 결정보다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최선의 선택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항공공학 전문가, 방산정책 전문가, 국제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서 다각도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기술적 타당성과 정치적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롤스로이스에게는 더욱 구체적인 보장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 조건들을 제시하라는 것이었죠.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그 말에서 저는 이 협상이 단순히 어디서 기술을 살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와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한국의 진지한 고뇌임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과거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이 가장 달라진 지점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주어진 선택지 중에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그에 맞는 파트너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기술 주권을 향한 중요한 걸음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서울에 도착했을 때 방위산업청 인근에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제안서가 아닌 구체적인 공동개발 협정 초안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롤스로이스는 기술을 팔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KF-21의 후속기체 엔진을 한국과 함께 설계하고 싶다는 의지를 서류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영국 방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초안에는 공동연구소 설립, 상시 기술자, 교류, 설계 도면, 공유 및 상호 수정권 등 이전에는 상상조차 어려웠던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롤스로이스였다면 자존심 상할 정도로 파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겸손했고 진지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조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적 재산권은 투자 비율에 따라 공동 소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진정한 공동 개발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투자 계획이었습니다. 롤스로이스는 향후 10년간 15억 달러를 한국 내 연구 개발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중 절반은 한국 내 연구소 설립과 운영에, 나머지 절반은 한국 기술자들의 영국 본사 파견 교육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한국 측도 단호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조건을 조목조목 따지고 있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 전략 담당자가 제게 전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 공급은 의미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도권 있는 협력입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한국의 기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이제는 외국 기업들도 인정할 수준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실제로 KF-21에 적용된 여러 기술들은 기존 전투기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놀란 것은 한국 기술진의 질문 수준이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기술을 주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전투기 구조와 얼마나 융합될 수 있는가를 깊이 있게 파고들었습니다.
한 예로 한국 측에서는 롤스로이스의 터빈 블레이드 기술이 한국의 A사 레이더 시스템과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엔진의 전력 생산 능력과 레이더의 전력 소모를 정밀하게 매칭시키는 문제였죠. 이런 질문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생각하는 수준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고 최적화된 통합 설계를 추구하는 고도의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영국 측 기술진도 감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롤스로이스의 수석 엔지니어인 데이비드 클라크는 회의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배우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의 시스템 통합 철학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줍니다. 그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항공전자 통합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개발된 다양한 부품들을 하나의 완결된 시스템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에서 한국은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KF-21에는 미국, 독일,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의 부품들이 혼재되어 있었지만 이들이 마치 하나의 시스템에서 나온 것처럼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이는 한국 기술진들의 뛰어난 시스템 엔지니어링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롤스로이스 측에서도 이런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자신들의 엔진 기술이 다양한 플랫폼에 최적화될 수 있는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이 제시한 또 다른 조건은 기술의 지속적 발전이었습니다. 일회성 이전이 아니라 기술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협력을 유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현재의 기술이 아니라 미래의 기술입니다. 10년 후, 20년 후에도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 발전 능력을 함께 구축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롤스로이스는 놀라울 정도로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차세대 엔진 기술 로드맵을 한국과 공유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심지어 미래 기술 개발에서 한국이 특정 분야를 주도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까지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엔진 제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맡고 롤스로이스는 기계적 설계 분야를 담당하는 방식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각국의 강점을 살린 효율적 분업이면서도 한국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인정하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단순한 수요국이 아니었습니다. 전투기 설계와 제작, 테스트와 수출까지 주도하는 독립된 파트너로서 인정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변화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의 협상 자세였습니다. 과거처럼 주어진 조건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술을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기술을 함께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만의 조건과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한국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기술 공급국과 수요국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가 중요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테이블 위에서 한국이 이제 단순히 기술을 가져가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의 룰을 새로 쓰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업계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적 위상 전체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변화였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오가는 대화 하나하나가 단순한 사업적 논의를 넘어 새로운 국제 질서의 한 부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경남 창원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조립동 인근을 찾았습니다. KF-21의 심장이라 불리는 F414 엔진이 조립되고 있는 현장은 여전히 분주했고 엔지니어들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현장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롤스로이스의 기술 이전 제안이 본격 협상 단계로 접어들면서 내부에서도 기술 기준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립 라인을 따라 걸으며 작업자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모든 사람들이 이 변화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한 베테랑 조립 기술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지만 이번만큼 중요한 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앞으로 30년을 좌우할 테니까요. 아직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더 조심스럽고 더 진지했습니다. 모든 선택은 국가의 운명을 바꿀 무게를 지니고 있었기에 그 누구도 섣불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기술을 소비하던 나라에서 기술을 결정하는 나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창원 현장에서 만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김성호 생산본부장은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운용하는 F414 엔진의 국산화율은 30% 수준입니다. 하지만 롤스로이스와의 협력이 성사되면 70% 이상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국산화율 향상은 기술 자립도 증가를 의미했고 이는 곧 해외 수출 시 제약 요소가 줄어든다는 뜻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수출 승인이 필요 없는 독자적 수출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컸습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동남아, 중동, 유럽 주요국이 주시하는 한국형 전투기 수출 모델이 되었고 그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48대 계약은 시작에 불과했죠. 폴란드에서는 KF-21의 개량형에 대한 관심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페루는 기존 미라주 전투기의 대체 기종으로 KF-21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이라크도 비공식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엔진 기술의 자립도는 수출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자체 기술이 많을수록 가격 경쟁력은 높아지고 구매국에 대한 기술 이전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롤스로이스도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협상은 단지 과거를 만회하려는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도전이자 한국과의 진정한 동행을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영국 측에서는 한국의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한 롤스로이스 관계자는 비공식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아시아의 방산 허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필수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은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2022년 170억 달러였던 수출액이 2024년에는 280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세계 4위 수준의 규모였습니다. 특히 K2 전차, K9 자주포, KF-21 등 한국의 주력 무기 체계들이 연이어 해외 수출에 성공하면서 한국산 무기의 브랜드 가치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코리안 웨폰이라는 말이 품질과 신뢰성의 대명사가 되어가고 있었죠. 이런 성공의 배경에는 한국만의 독특한 접근법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완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그리고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지원까지 포함한 종합 패키지를 제공했습니다. 폴란드 계약이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대, FA-50 경공격기 48대를 수출하면서 상당 부분을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폴란드 기술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교육하고 폴란드의 방산업체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단순한 수출을 넘어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구매국 입장에서도 기술 습득과 산업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어 매력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누가 그 문을 함께 통과할지를 신중히 고르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여전히 치열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정치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성급한 결정보다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최선의 선택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동시에 롤스로이스에게는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장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확실한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관계도 계속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었지만 동시에 한국의 독자적 판단권도 존중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매우 섬세한 외교적 균형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날 창원에서 만난 한 기술자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기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히 전투기의 성능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나라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기술은 도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와 맞서 나아가는 방식 그 자체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창원 공장을 떠나면서 저는 한국 방산업계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외국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적 기업들이 파트너십을 요청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한국의 국가적 위상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라가 되었고 그 목소리에 세계가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롤스로이스와의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이 이미 승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선택을 강요받는 나라에서 선택하는 나라로, 기술을 받는 나라에서 기술을 만드는 나라로 변화한 것 자체가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